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62번째 이야기. 연대 RCT 2. 준비훈련. 연대 단위부대의 가장 중요한 측정훈련인 연대 RCT를 앞두고 그 준비 과정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나 군대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준비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준비를 잘해야만 그 행사를 잘 치룰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도 훈련이나 행사에 앞서 항상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강도가 세고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본 게임보다 준비 과정이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RCT 준비 과정은 크게 전술훈련과 정신교육, 그리고 장비점검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술훈련은 추계진지 보수공사를 다녀온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지공사를 마치고 복귀한 이틀 뒤인 9월 13일 월요일 오전부터 양구 선착장으로 넘어가는 신포리 일대에서 대항군을 운용한 중대전술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날 훈련은 야간 교육까지 이어져 중대 야간 공격까지 실시했습니다. 9월 17일부터는 각 대대에서 한 개 소대씩 RCT 대비 비상시범조로 선정하여 연대에서 그들을 집중 교육하여 그들로 비상준비태세 시범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대대에서도 우리 중대 1소대가 뽑혀서 17일과 18일 양일간 이 대대에 가서 연습을 한 뒤 월요일인 20일에 전 대대원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날은 대대 전병력이 태풍사격장 전선매몰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작업을 좀 일찍 마치고 돌아와 오후 4시부터 비상발령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시범조의 시범을 관람했습니다. 9월 30일에는 접적 이동 간 상황 대처에 대한 훈련을 자대에서 신포리까지 전술행군을 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접적 이동 중에 발생할 게릴라 출현 및 도로장애물 상황, 화생방 상황, 그리고 적기 공습 시 대응 및 화망 구성 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야전훈련 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서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별다를 것은 없었으나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잠옷 진지하고 꼼꼼하게 상황 대처에 대해 지적하며 반복 훈련을 시켰습니다. 국군이 날인 10월 1일은 추석날이자 금요일이었는데 이날 오전에는 이대대 연병장에서 연대 통합 국군이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꼭 1년 전 여의도 광장과 서울 한복판을 행진했던 스키대대가 아닌 강원도 양구의 보병부대로서 단출하게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대대 체육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경기 종목은 축구와 배구, 씨름, 계급별 계주달리기 등 4종목이었고 첫날은 예선전을 하고 토요일 오전에 결승전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는 이번 체육대회에서 씨름은 우승, 축구는 준우승을 했지만 배구는 예선 탈락을 하고 계급별 계주에서는 4위를 하는 등 그럭저럭 평범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대에서는 이날 체육대회가 끝나고 맥주 회식을 실시했습니다. 1인당 맥주 반병씩 배당되어 조금 약소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두들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대 RCT를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한 일종의 격려 행사 같았습니다. 이렇듯 10월을 시작하면서 추석과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체육대회와 대대회식 등으로 보내고 월요일인 4일부터는 다시 막바지 RCT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RCT 출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론과 정신교육이 병행되었습니다. 이날 야간에는 중대장의 내무교육으로 RCT에 대한 이론 및 교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야전 훈련에서 일사불란한 명령이 하달되기 위해서는 교령 교육이 꼭 필요했습니다. 교령에는 수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야간에 후레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도비닉 상황에서
무전기 버튼만 눌러 신호를 보내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든 병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명령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6일 수요일에는 대대장이 직접 와서 RCT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대병력을 한 곳에 모아 교육한 것이 아니라 대대장이 직접 각 중대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500여 명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120여 명을 모아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지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었는데 그만큼 RCT가 중요한 훈련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신교육은 중대장에 의해서도 몇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RCT를 대비하여 실시한 교육 중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조망 설치 훈련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철조망 설치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집결지 편성이나 방어진지 편성 시에 철조망 설치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조망 설치는 공병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상황에 따라 보병들도 해야 한다더군요. 10월 5일 화요일 오후에 대대 연병장에서 우리는 소총을 각계로 메고 철조망 설치를 실습했습니다. 실습에 앞서 간단한 교육을 받았는데 야전에서는 설치와 철거가 쉬운 원형 철조망을 사용하고 환경에 따라 1단에서 3단까지 쌓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1단 설치만 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둥글게 말려있는 철조망을 길게 늘어뜨리는 작업이라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가시 때문에 자칫하면 찔릴 수 있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조망을 길게 늘어뜨린 뒤 군데군데 말뚝을 박고 거기에 철조망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철조망 설치 교육은 마쳤습니다. RCT를 대비한 마지막 준비 훈련은 행군으로 10월 8일 오후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오전은 사단장에 대하여 출전 신고를 하고 오후에 자대를 출발하여 중리에서 학졸이 사단 화학대 앞을 통과하여 산길을 행군하여 갈탄리 고개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코스로 4시간 동안 행군을 했습니다. 그래도 팀 스피리트 훈련에 비해서는 약소한 행군 훈련이었습니다. RCT를 위한 보급품 및 장비 검열은 9월 24일 보급경제 확인 감독이 날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훈련과 진지보수공사 등으로 재물조사를 몇 달 하지 못했기 때문에 RCT를 앞두고 강도 높은 재물조사와 보급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팀 스피리트를 앞두고 했던 준비 과정에 비하면 훨씬 약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거의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훈련과 연습과 교육을 통해 RCT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출정의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